계속 이어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두 번째 얘기입니다. 두 번째 얘기인데, 자, 이제 성장 배경이라는 문항들이 있죠. 아주 일반적인, 극히 고전적인 항목입니다. 귀하의 성장 배경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 건데, 또는 성장 배경에서 뭐 어떤 성공한 경우, 실패한 경우, 어떤 성과를 이뤘던 경우, 이런 식으로 문제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성장 배경이라는 이 항목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, 제가 이제 반과로 1번 돼 있는 게 있어요. 이제 가정 환경 물어보는 이제 문항이 있는데, 이 항목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, 이제 그 개인의 인적 사항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. 아예 없어요, 이거는요. 그리고 그 채용 절차법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. 채용 절차법이라든가 뭐 고용에 관련된 평등을 이제 좀 중시하는 곳, 그리고 자, 국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시하거나 인권에 관련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이 항목은 절대 없습니다. 절대 없어요, 이거는요. 자, 그런데 전 어차피 근데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또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 게 제 임무니까요. 이 가정환경을,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에 쓰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건 면접에서 물어볼 경우가 있어요. 자,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. 이거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.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좀 꾸밈 없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자, 가정환경을 자기소개서에 쓰라는 게 아니라 면접에서 물어봅니다. 뭐 일단 결혼 여부예요.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추세인데, 물어보는 거 많아요. 결혼을 했냐 안 했냐,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해서 결혼할 시기가 조금 이제 늦어진 나이인데 결혼을 안 했냐, 왜 안 했냐까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안타깝지만 그래요. 자, 그런 분들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, 보통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은 저 사람이 이제 독립심이 있느냐, 자립해서 생활할 능력이 되느냐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가정환경을 자기소개서에 쓴다는 것 자체는 이제 좀 이런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은데, 면접에서는 그 법이나 제도와 좀 다르게 이런 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현재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. 은근히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 본인이 대답을, 그러니까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답을 하면은 또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.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뭐 이렇다, 저래서 이렇다, 이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학창 시절, 자, 청소년부터 대학 생활까지인데, 보통 이제 뭐 학창 시절을 뭐 좀 구분하는 문항들도 있어요. 너 귀하의 대학 생활에서는 뭐 성과가 있었던 얘기 무엇입니까? 그 다음에 이제 학창 시절, 청소년기에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? 하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. 교수님, 청소년 시기를 왜 물어봅니까? 하는데, 자, 이건 이제 업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만약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다,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단체다, 그러면 당연히 지원자 물어봐야죠. 야, 너는 그럼 청소년 때 이런 식이잖아요, 사실은요. 너는 청소년 때 그럼 어떻게 해? 그럼 써봐라, 그럼 써봐야죠. 아니, 청소년이 대상이면 청소년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고,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면 어린이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자, 그래서 한두 가지의 사례를 전 자세히 쓰기를 권장드리는데, 이게 이번 학기 내내 끝까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막 나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, 내가 뭐 예를 들어서요. 당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뭐 성과, 당신이 했던 행동 중에 성과는 무엇입니까? 이렇게 쓰라 그러면은, 자, 뭐 너무 이걸 다 쓸 건 아니고, 내가 그럼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중에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사례를 좀 깊이 있게 쓰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읽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조건, 글자 수 같은 거에만 좀 제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쓰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은 거 있잖아요. 내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. 자,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셨을 거니까,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, 그냥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, 무슨 명칭의 동아리를 한 동아리가 몇 명인지도 좀 써주면 좋죠. 이게 5명짜리 동아리냐, 아니면 30명짜리 동아리인지 모르잖아요.
그런 걸 쓰고 내가 뭐를 했다를 쓰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. 뭐 다른 얘기 다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조별 과제 분명히 하셨을 거니까 그리고 하실 거니까 한 조가 몇 명인지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한 조가 뭐 5명이라는 거야, 뭐 3명이라는 거야, 아니면 10명이라는 거야. 이게 자세하게 쓴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구체적 서술이에요. 구체적 서술 해주시면 좋고요. 자, 그리고 질문이 하나인데 내가 답변을 그냥 많이 이렇게 나열하면 읽는 사람이 좀 귀찮아해요. 불편하다고요. 그래서 만약에 학창 시절 뭐 대학이면 대학, 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, 아니면은 뭐 그냥 통틀어서 학창 시절에 라고 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두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뭐 생활기록부 얘기도 했는데 평소에 내가 이걸 좀 그냥 아무렇게 어떤 식으로든 저장을 해두면, 기록을 해두면 실제 이런 문항에서는 지원할 때 무척 편리합니다. 자, 그리고 감상이 아니에요. 아, 나는 예전에 뭐 슬펐다, 뭐 기뻤다,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적, 객관적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원할 기업이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. 뭐 사회공헌, 뭐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쪽에 뭐 좀 해당되는 뭐 기업이다 또는 재단이다.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문항을 받았을 때, 이런 문항을 봤을 때 그 재단에서 원하는 거, 이 재단은 좀 봉사하는 좀 재단이다. 그럼 그 봉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런 문항의 답변을 적는 게 전 맞다고 봐요. 그렇잖아요. 우리가 읽는 사람이 좀, 우리는 좀 그 사회에 좀 뭐 이렇게 좀 어떤 환원, 뭔가를 돌려주는 기업인데, 내용이 좀 그런 쪽으로 들어와야 좀 읽는 사람이 좋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사실적 객관적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데,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,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얘기해요. 자, 그냥 단순히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뭘 했다. 한 팀이, 우리 팀은 5명이고, 구성이 되었고,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외국인 1명이 포함된 5명의 팀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, 또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. 그 구체적인 구체성, 한두 가지 사례에 대한 구체성, 그리고 장소가 중요한 경우가 있죠. 자, 나는 백화점이다. 그럼 백화점. 아니면 나는 예를 들어서 갈비를 굽는 데다. 그럼 갈비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또 하나, 시기. 자, 시기는 어떤 거예요? 내가 평일에 했느냐, 주말에 했느냐, 아니면은 명절에 했느냐, 크리스마스 때 했느냐, 이런 걸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읽는 사람이 상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잖아요. 자,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법, 일단 성장 배경에 관련된 얘기였고요. 여기서 핵심은 구체성입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